왕의 예종, 여진을 정벌하다. 영토확장가 여진정벌 왕후는 1105년 10월 숙종이 죽자 27살에 왕이 올라 고려 16대 왕 예종이 되었다. 잘 들어라. 우선 여진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는 동시에 거란에 일었던 압록강변을 대처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다. 예종은 주정을 개편한 뒤 여진의 국경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1107년 윤 10월 여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먼저 17만 대군을 이끌고 가 여진을 정벌하라. 윤관을 상원수 오현총을 부원수에 임명하노라. 그리고 예종은 몸소 사경이가 변방군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렇게 예종이 직접 나서자 힘을 얻은 군사들은 여진과의 싸움에서 이겨 응주, 영주, 복주, 길주 등 동북지역에 구성을 얻게 되었다. 상원수, 고려시대의 싸움터에 나가는 군대를 통솔하던 대장, 부원수, 상원수 다음 가는 군대의 통솔자, 동북 구성 반환가, 고려의 대외정치, 폐하 여진의 구성을 돌려주고 북방의 분란을 멈추게 하소서. 전쟁이 시달린 백성의 원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진은 사신을 보내 구성을 돌려주는 싸움을 거지 않고 대대손종 공물을 바치겠다고 이 조약을 청했습니다. 평자사 세훈은 여진에게 구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폐하 고려군이 여진을 물리쳐 자치한 구성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부낭중 박승중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구성을 차지한 뒤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백성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고려는 거란과 여진을 모두 상대해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구성을 돌려주고 여진의 조공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조공, 작고 약간 나라가 세고 큰 나라의 외교 강가를 위하여 바치던 예물 또는 그 예물을 바치는 일. 여러 시간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예중의 신임이 두꺼운 김인존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결국 예중은 영토 확장을 멈추고 백성을 위해서 여진에게 구성을 반환했다. 이후 1115년에 여진은 금나라를 세웠고 주장 아골타는 자신은 황제라 일컬으며 고려의 형제 지국을 요구했으나 고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거란은 여진을 정벌하라고 원병을 요청해서 고려는 대답을 피했다. 이런 중에 발해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동경유수 소보선을 죽이고 고구려의 왕족 고용창을 황제로 대원국을 세웠다. 이에 고려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거란의 연호를 폐지하고 압록강변의 대환송과 포주성 양미들을 받아들여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예종은 중립적 책을 펴가며 변방 안정시켰다. 형제지국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나라 또는 서로 혼인관계를 맺은 나라. 문화 정책과 민심 안정책 실시,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문을 보급하고 문화와 예술을 널리 펴는 게 으뜸이다. 지금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한 정책을 펴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예종은 1109년 국학의 과학별 전문강좌인 칠제를 설치했다. 1116년 천영과과 보문각을 짓고 학사를 도와 경전이나 책을 토론하게 했다. 또 1117년 송나라에서 대성악을 들여왔는데 이제 궁중음악이 악에 시초했다. 1119년 국학의 양형구라는 장학대단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하고 1120년 팔관회를 열고 개국공신인 신순경, 김낙 등을 추도하여 손수 도의장가를 지었다. 임의 목숨을 온전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고 넋은 가셨지만 내려주신 벼슬은 또 대단하구나. 바라보면 얄리라 그때의 두 공신이요 이미 오래되었으나 거룩한 자신은 나타나시도다. 국학 고려시대 중앙교육기관 개국공신 나라를 세울 때 새로 세울 때 공로가 있는 신학. 예종은 어디서든 선비들과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하기를 즐겼다. 송나라의 선진 문화를 숭상하며 요약의 발전에 힘쓰면서 동시에 토속신앙과 불교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문화의 수준을 높였다. 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에 탄간오리를 몰아내는 간무와 안찰사를 파견하고 요순시대의 정치를 구현하며 모든 감옥을 비우기도 했다. 특히 1112년에는 해민국을 설치해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돌보게 했으며 1113년에는 예의 상종소를 설치하여 민간 예의의 원칙을 보급했다. 탄간오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벼슬아치 간무 고려시대 중앙에 관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지방에 작은 연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었던 지방가 안찰사 고려시대 각도의 행정을 맡아보던 으뜸벼슬 요순시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중국의 태평한 시대 제18대 의종 무신정변을 불러오다. 의종의 환관정치 1146년 2월 인종이 죽고 의종이 20살 나이로 고려 제18대 왕에 올랐다. 태자 자리에서 물러날 뻔한 위기에서 의종을 구한 사람은 예부시랑 정승명이었다. 평소 인종의 신임이 붙었던 정승명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모든 일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간섭이 심해졌다고 느낀 의종은 정승명을 점점 멀리했다. 그리고 원로 대신 김부식과 임헌우 등 문신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간섭하자 일부러 반발하는 행동을 했다. 편전에 나가지 않거나 정사를 소홀히 하는 시기였다. 정승명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 문신귀족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내 세력이 필요하다. 그때 황관정암이 나서서 의종에게 내시사령 영희, 향부, 낭중, 김존중, 정성 등의 내시와 내시 출신 신하들의 의종의 측근을 자처하며 조정 대신과 세력을 겨루어보겠다고 했다. 좋소. 그럼 조정에서 벗어나 격과 택견을 즐기러 갈 테니 준비하라.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종은 일부 신하와 놀이를 즐기나 정신이 없었다. 이런 왕을 보며 백성들은 수군댔다. 왕의 명령이 모두 고자한테서 나온다. 이렇게 의종 후반기는 방간들의 자화는
관관정치였다. 겪고 말을 타고 공을 쳐서 문 안에 집어넣는 경기 택견.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 유연한 동작을 취하다가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손질과 발질을 그 탄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한다. 고작 임금의 시중을 들던 한린 황간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 정중부의 난과 문신 귀족의 몰락. 장군 더 이상 문신의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고가 정중부에게 말했다. 장군께서도 옛날 김돈중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도 헛들었다. 김돈중이 제 아비인 김부식 대감을 믿고 내 수염에 불을 붙이는 못된 짓을 했네. 폐하께서 시문 짓기를 즐기니 문신의 차별이 더 심합니다. 문신은 1품까지 올라가는데 문신은 3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쩔쩔 긁으며 호의만 하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거보다 5품 이상의 귀족 자손이라는 이유로 과거도 치지 않고 벼슬을 물려받는 음서제도가 더 문제예요. 그게 아니면 집에만 있을 무식한 문신도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허나 제도가 이러하니 늘 무신만 얕잡아 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중부는 마음을 굳혔다. 문관에 관을 쓴 놈들은 한나 설이라도 모조리 죽여라. 정중부는 군사를 이끌고 대고로 달려가 별감 김수장과 관원 수십 명을 죽였다. 이로써 조정을 무신들이 장악했다. 정중부에서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에 이르도록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년 동안 항약에 빠져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의종은 결국 권력을 무신에게 내주고 말았다. 문신, 문과 출신의 신하, 무신, 국에 적을 두고 군사 일을 맡아보던 신하, 호의, 중요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 설이, 관아에 속하던 말단 행정실무에 종사하던 사람. 제19대 명종, 정중부에 의해 왕위에 오르다. 힘없는 왕과 무신의 권력 투쟁. 명종은 인종의 둘째 아들로 1170년 9월 정중부가 의종을 몰아내고 제19대 왕으로 세운 인물이다.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급기사 명종은 이런 명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공신 정중부이고 이의방의 조상화를 그려내 궁궐 안에 붙여라.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중방을 설치하고 각자 세력을 키우는 데 전념했다. 무신들은 언제나 무시당했다면 무신의 세상을 만드는 데 연념이 없었다. 특히 반란의 중심이었던 정중부는 무신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허수아비와 무신의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1107년 이고는 정중부와 이의방에 비해 명종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도모하다 의방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이의방은 힘이 약해진 정중부를 밀어내고 권력을 쥐었다. 중방 회의기간 무신 정치의 핵심 기간. 그 3년이 지난 1173년 8월 다시 이의방을 비롯한 무신들을 몰아내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행패를 부리며 활기를 치는 무신을 몰아내지 않고 어찌 이 나라의 신하라 하겠는가. 고려 동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김보당이라는 문신이었다. 김보당은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 몰아내려 했다. 신하가 왕을 몰아내고 마음대로 다른 왕을 되었으니 거제도에 갇힌 의종을 다시 모셔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김보당은 정중부가 의종을 거제도로 내치고 의종의 동생을 왕 명종으로 앉힌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종은 경주에서 이의민에게 허리가 꺾인 채 살해되어 연못에 던져지고 김보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의방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1174년 딸을 세자비로 시집보냈다.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키자 이의방이 서경군을 치려고 출전했을 때 정중부와 아들 정균이 승려 종관과 모의하여 이의방 없앴다. 정권은 다시 정중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북이 베이드였던 제왕이나 왕비가 다시 그 자리에 오름. 이렇게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중부와 그 측근들은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렸었다. 정중부의 부하인 정종실, 성종류인 등은 뇌물을 받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 수밖에 없었고 청년 장수 정대승과 허승이 모여 이를 꾸몄다. 정중부와 아들 정준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1179년 9월 정중부를 제거한 경대승은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인 중방을 무너뜨리고 도방을 만들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 경대승은 이렇게 권력을 4년이나 쥐고 있었다. 정중부 귀신이 나타났다. 정중부가 나를 죽이려 한다. 1183년 7월 경대승이 갑자기 죽고 명종은 정권을 이의민에게 넘겼다. 집은 고향에 있는 이의민에게 병부상서 벼슬을 내리노라. 이렇게 해서 이의민은 권력은 13년이나 계속되었다. 이의민은 왕위까지 넘보며 청도의 김삼이의 난, 울산의 효심의 난을 지원하기도 했다. 1196년 4월 이의민은 최충원 형제들에게 살해되었다. 권력유지인 최충원은 1197년 9월 66살이 된 명종을 내쫓고 명종이 평양 공민을 왕으로 세웠다. 도박, 사병 집단으로 반대 세력을 없애는 데 이용한 병부상서, 고려시대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병부의 으뜸벼슬 김삼이의 난, 고려 명종 23년 1193년 경상도 청도에서 신라 부흥을 내세운 유민들이 김삼이를 중심으로 일으킨 난, 효심의 난 1193년 지금의 울산인 초전 출신의 농민 효심이 일으킨 난. 망이 망소이의 난,
푸대접받았던 무신이 난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백성도 난을 일으켰다. 무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그중 공주 명학소에 망이와 망소의 형제가 있었다. 1176년 1월 망이와 망소를 이렇게 외쳤다. 백성에게 고통만 안겨준 무신족거리에 억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여 동참하라.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무신놈들 쓸살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으킨 나는 큰 기세를 떨자 그들을 제압하는 정부군이 오히려 크게 지고 말았다. 이에 당황한 조정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며 사람들을 달랬다. 권력을 잡은 무신 가운데 천민 출신도 있어. 우리가 성공하면 힘든 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뜻을 이룰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